여러분 안녕하세요.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교육보다 힘이 더 센 게 뭘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표를 한번 해보자. 엄마표 수학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애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모르는 거를 엄마가 알려주는 것도 엄마표의 일부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집에서 직접적인 티칭을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티칭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분위기예요. 분위기.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 같은 데를 애들이 갔어요. 그럼 군대를 가면 모두 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걸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아이랑 엄마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그 아이랑 엄마랑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엄청 성공한 거예요. 그 집은 엄청 성공한 거야. 그리고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엄마한테 의논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진로를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엄마가 글자 몇 개 알려주고 수에 대해서 몇 개 알려준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가,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의 문화, 그 어떤 가정의 문화, 어떤 가정의 문화가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그냥 드라마 보고 깔깔거리고 뭐 슬프다고 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저 드라마에서 저 주인공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작가는 어떤 의도로 저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요즘 원작이 웹툰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웹툰과 드라마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왜 웹툰에 있던 거를 각색해서 저런 드라마를 만드는 걸까? 웹툰에서는 여자 주인공 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의 비중이 되게 커졌어. 그 이유는 뭘까? 20대 여성들의 드라마 시청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 여성의 어떤 지위에 맞는 그런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랑 아이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말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보다 힘이 센 거는 한 집안의 분위기고, 그 분위기라는 건 되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엄마표를 할 때 내가 우리 애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게 수학 공부가 됐던 뭐 책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이 책이라는 거는 소양을 길러주거든요. 소양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상보다도 책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소양을 키우는 거죠. 엄마의 소양을. 급한 성질, 아무것도 아닌 거에 화나는 나의 모습을 정돈하고 나라는 사람을 가꾸는 거죠. 먼저. 그럼 나라는 사람을 가꾸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이 말이 다르고 그 말에서 나온 공기를 갖고 애가 자라는 거예요. 특히 수학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안 예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가. 네. 그래서 부모가 안 예쁜 말을 많이 하면서 수학을 백날 가르쳐봐. 지식은 조금 늘지 몰라도 걔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걔 머릿속엔 지식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그 분위기, 엄마가 화를 내고 성질 냈던 그 분위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소양을 먼저 키우고, 그럼 엄마가 넓어지잖아요. 엄마가 아는 게 많아지면 불안감이 덜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막 적어서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들어야 내가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뭐 하나 들을 때마다 불안해동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 엄벙덤벙한 그 모습 자체를 아이에게 들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특히 수학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없으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아는 선까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왜? 나 말고도 가르쳐 주는 사람 많다니까. 나 말고도 가르쳐 주는 사람 많아요. 학교 가서도 알려주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알려주겠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런 부분에서. 응?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나를 좀 키워. 그럼 나를 좀 키우면은 엄마가 조망권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럼 애를 바라보는 그 주변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수학도 하고, 다른 과목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애가 할 수 있게, 애가 잘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엄마는 하나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애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다고 자체가 나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방을 하면서 더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딱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해. 이걸 바라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애를 키울 수 있으면 100명도 키우겠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가 배우는 내용이 다 똑같아도 그게 적용될 때 내 자식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집안이 다 다르고 분위기가 다 다르고 엄마 아빠가 다 다르고 자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비우시고 나를 먼저 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이 자녀하고 어떤 엄마표를 하던 엄마표가 아닌 학원표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고민을 좀 덜하고 선택을 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라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뭐 하나 가르치겠다 이거보다 내가 좀 변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변한 그것이 흘러가서 애한테 스며든다 이거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길게 가고 더 넓게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그럼 확신이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야. 너무나 확실하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꼭 잔소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잔소리가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저 간만에 한 잔소리니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